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뭘 하세요, 계속? 소개하세요. 아, 소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름 말씀하셔야죠. 예, 저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안 했다고? 다른 방송을 하다 와갖고 난 한 줄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늘 3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몇 대 몇이었죠? 네, 8대 0이었고요. 정의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예. 자, 지금 강화문 광장은 점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로 서서히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서쪽 하늘에 박근혜 태양은 지고 이제 시민들이 밝히는 촛불로 강화문 광장이 차근차근 메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결정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소개해줄 지구 최강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아니요, 좋은 날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예. 탄핵 심판을 끌어냈지만 결국은 그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행한 날이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저도 약간 슬프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슬픈데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네.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게 결국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대통령의 문제점, 그다음 측근 비선 실세 세력의 농단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용히 혼자 앉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소주 한잔 하면서 희생된 세월호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고 대통령 잘못 뽑고 그래서 죄 없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밤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국민들 2천만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예. 많이 아까 막 울던데요. 탄핵 심판 결정할 때 눈물이 걸성걸성거렸죠. 예, 저 같은 다른 방송국에서 TBS 방송국에서 하려고 그때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울고 있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오늘 두 느낌이? 가지 의미예요. 예, 하나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 또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눈물이 걸성걸성거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예, 그렇죠. 또 다짐의 그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할 분들은 바로 이 앞에 계신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TBS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역시 이 강화문에 나와 계신 촛불을 든 시민들이한테 가장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촛불이 시작되고 수사 의지가 없던 검찰을 국민들이 움직였고, 예. 또 이렇게 정치적 계산만 하던 국회도 국민들의 촛불의 힘이 움직였던 거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국민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오늘의 박근혜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 그 추운 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언손을 호호 불면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 옆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 장한 일을 했다고 서로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2일 동안에 걸친 오늘 헌재의 결과를 받아보면서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한 1시간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22분 만에 결론이 났어요. 네. 근데 몇몇 그 법조계 인사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결정문이 명문 중에 명문이다.
고심한 흔적이 많다. 네. 이런 평가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우선 그 22분 중에 그 피청구인 쪽에 그 이제 각하 주장, 예. 각하 주장을 아주 간결하게 다 배척을 하고요. 예. 아마 전원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 세월호와 관련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그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날리고 예. 가장 확실한 증거에서 확실한 부분만 인용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할 때 우리는 좀 걱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변호사들은 아닌 거 먼저 쳐내고 네. 아닌 거 먼저 한 서너 개를 쳐냈죠. 예. 근데 세월호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얘기하면서 네. 파면해야 한다. 네. 처음에는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 그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그건? 그게 처음에는 잠깐만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언론 자유의 침해 문제하고 생명보호 의무 위반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의 전행 문제. 인사의 전행 문제. 그 예.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배척을 했던 거죠. 예. 원래 우리 이제 형사재판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중간에는 몰라요. 예. 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집행유예예요. 아하, 그러나 이렇게 예. 들어가면 저도 이제 이 판결문은 원래 탄핵 사유별로 순차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설명은 이 판결문 구조하고 좀 다르게 기각하는 사유를 먼저 앞에 설명을 하고 네. 인용할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예. 밀당이 보는데 막 밀고 당기고 가. 같이 진짜. 계시면서 네. 정봉주 의원님은 이제 인용할지 기각할지 중간에 판단을 예. 못해서 제가 사인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변호사 자격이 만주에서 따갖고 만주 변호사라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벼랑에 나는 그 만주어로 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막 읽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 계속해서 좀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상해. 그냥 인용 기각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읽어내놨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좀 더 극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기각할 것 같다, 기각할 것 같다, 기각할 것 같다 그러다가 네 번째 세월호 넘어가갖고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인용 구문을 읽어내려가시더라고. 원래 이제 원래 판결문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 서면은 두갈식으로 써야 되는데 네. 두갈식으로 설명을 하면 결론이 뻔하니까 그 뒷부분에 안 들으니까 예. 다 퇴정을 해버리잖아요. 아하, 먼저 결론을 내리면 예. 또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예. 야, 결론 났다 집에 가자 그러고 확 가버리니까 그렇죠. 결론을 끝까지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하는 듣도록 하기 네. 위해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오늘따라 왠지 신뢰가 실제 좀 떨어지시네. 그렇죠. 실제. 판결문에 판결문에는 주문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오늘 판결문인데 어허. 와. 주문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니까 이유 이렇게 딱 쓰고 있거든요. 판결문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유. 뭘 보여줘요?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줌이 안 헌법재판소 되나요? 결정 사건 2016 헌나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선고일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제 집에 가세요. 끝났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1대 7이냐
2대 6이냐. 그런데 율사들은 다 만장일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장일치가 갖는 의미, 그리고 왜 소수 의견은 하나도 안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예. 우리 헌법의 골격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진보적인 사람, 김희수 재판관부터 가장 보수적인 안창호 재판관까지 예.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재판관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예.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인들 시각에서도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8명 중에 박근혜 지금은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2명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냈었는데 저희들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소수 의견을 펼 수가 없고 더군다나 탄핵 사유가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 기각의 판결문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소수 의견을 쓸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죠. 예, 소수 의견을 쓴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또 한간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수 의견을 쓰게 되면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복의 근거가 되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설사 한두 명의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통일하고 이후에 헌정 질서의 중단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지금 인용의 탄핵 사유로 삼은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생명보호 의무 위반하고 그 인사의 전행 문제, 이 문제는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문제 때문에 그 만장일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은 탄핵 사유에서 배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오늘 또 그 좀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정미 소장등의 헤어롤이 네. 이슈가 됐어요. 머리를 아침에- 뚫뚫 감고 2개를 감고 나왔는데 네. 그게 팔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제 출근길이셨죠? 예. 나오시는데 여기 뒤에 여기 정수리 쪽이 원래 이 여자분들이 저도 여자지만 잘 죽어요 여기가. 아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아놓고 깜빡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 모습이 멋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근데 누가 보고 네. 그걸 빼주지. 아니 창피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얼마나 바쁘면은 그걸 그대로 하고 나왔고 어젯밤도 꼴딱 세우다시피 그러니까요.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젯밤에 뭘 하느라고 그렇게 지금 뭐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다 그러던데. 판결문은 다 작성을 해놨을 거고요. 예. 문제는 아침에 낭독할 그 문장을 아마 몇 번씩이고 읽어보고. 읽고 수정하고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하 의원이라. 자꾸 멀쩡한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 이재하 변호사께서는 그 롤 사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희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헤어롤이요? 여성분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 머리 이렇게 똘똘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기다 머리에다 달고 나왔다니까요. 그걸 빼야 되는데. 그래요? 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머리를 말다가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7시 원래 이제 오늘 7시 55분 정도에 출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장 대행이니까 아마 다시 오늘 판결할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다시 모여서 최종 점검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던 거죠. 정신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의 헤어 시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네. 대해서. 네. 그런 거랑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네. 대통령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중대본에 나올 때까지 7시간 동안 관저에서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정미 권한대행께서는 당장 헤어스타일보다는 당장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극과 극의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27일 날 최종 신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최종 변론이라고 최종 그러죠. 변론을 끝냈죠. 예. 최종 변론을 끝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편결이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편결이 나지 않았었을까요? 그 이제 수시로 합니다. 판결은 8명 전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2-3명씩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적어도 선거일은 결정을 미리 해놨다는 거죠. 예. 해놨고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텐데 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탄핵 사유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의는 완성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날짜를 확정한 게 그러니까 7일도 평의를 했고 예. 수요일인 8일도 평의를 했고 예. 그다음 8일 날 날짜를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10일 날 11시에 하겠다. 네. 그래 이틀 전에 날짜를 확정을 했는데 8일 날 밝힐 때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 끝났죠. 그게 아마 7일날 1시간 정도 평의하고 예, 8일은 2시간 헤어졌잖아요. 반 정도 했고요. 예. 그게 아마 저는 생명보호 의무 위반 갖고 가장 좀 경론을 벌였던 것 같아요. 예. 김희수 재판관하고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성실하게 국민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판결문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을 거고 그 부분에 경론을 벌이다가 그 부분은 두 분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으로 자세하게 기재하는 걸로 보충 의견으로 하자.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의견이라 그러는데요.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예. 일종의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아하. 이건 무능한 것이다. 예. 판단 능력이 없었던 거고 이건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두 분 재판관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들이 지금 중대한 위난 상태에 빠졌고 조금만 노력하면 구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었던 거는 4월 16일 날 9시 40분이나 10시에 분명히 인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하. 계속 사저에 머물렀던 것은 국민들을 구조해야 할 성실 의무 위반 아니냐. 예.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10시에 알고 지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것은 얘기를 했나요? 아주 원론적이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지시다. 아하. 하나만 하는 지시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이다. 고민이 담겨있는 지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충 의견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죠. 누가요? 이진성 재판관하고 김희수 재판관이 예. 보충 의견을 명시를 해놨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그 시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시한 게 하나마나한 지시를 했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부적절한 지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마나한 지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딱 표현한 것은 아닌데, 예. 그 워딩을 제대로 살리려면, 네. 아무런 고민이 담겨 있지 않는 지시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는 지시다. 아하. 야, 무척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9시 40분에 왜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보냐면, 예. 9시 40분에 해양수산부가 위기경보 심각 상태로 발령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 유선을 보고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그것을 인지를 했을 것이다. 뭐, 그렇죠.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은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으므로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결정문 내용을 좀 분석해 볼까요? 네네.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돼?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아, 그러니까 네이버 뭐 이런 포탈에 검색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초스피드. 전 네.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혜택은 전혀 못 받죠. 예, 경호에 관한 업무, 경호에 관한. 근데 경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원수, 즉 대통령으로 근무하면서 복무하면서 예. 4년 동안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개인적으로 위해가 가게 되면 국가의 손실, 혹은 그 정보가 적성 국가에 빠져나가게 되면 또 국가의 손실, 그런 의미에서 경호를 하는 것이지 네. 개인이 꼭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한 건 아니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비록 파면당했지만은, 예. 대통령이 뭐, 외부로부터 습격을 받는다든지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아. 경호를 해주는 거지, 개인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 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했거든요. 예. 연금은 받게 되나요? 연금 전혀 못 받죠. 명시적으로 연금 혜택 박탈되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비서관 비서관 3명,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어지고, 운전기사 한 명은요? 예? 운전기사 한 명.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안 줘요? 오, 네. 없어요? 예. 오. 그 운전기사는 최순실이가 대주겠죠. 아, 최순실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이제 적경 가서 운전 좀 해줘라. 비둘기로 불쌍하니까 비둘기 띄워서 아유 불쌍하니까 운전기사는 좀 대주라. 예. 그것도 비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변호사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전혀 안 위험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신임을 저버렸다. 네. 이 얘기 나오는데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심장이 쫀득쫀득했었는데 네. 저 얘기 나오는데 신임을 저버렸다. 신뢰 위반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그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신임을 줬잖아요. 아하, 51.6%. 네, 신임을 줬는데 더 이상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 게 이제 이 판결문 구조 판단 보면 대리인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사과문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 네.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문서 유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서진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때까지 개인적으로 감성적 문구 좀 이런 것들만 좀 자문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건지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임할 때부터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지시를 받고 오히려 중요한 내용까지 다 상의를 했고 예.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거짓말이고, 정호성이가 내내 그렇게 문서를 최순실에 보내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가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예. 그 내용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시죠. 네, 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기 전에 네. 대리인단 측에서 국회와 헌재 측에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아, 이 제기했던 거요? 네, 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 위헌이 아니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대리인단 측의 이제 불복 명분이 아예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 사실은 피청구인 쪽 대리인 변호사 누구죠? 김평우 변호사 예, 네. 김평우, 주장을 이동흡. 했던 것은 예. 원래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왜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 13가지 사유를 13번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했느냐. 아, 그게 석고치기였었죠, 진짜. 석거측의 아. 의결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예. 국회가 그렇게 의결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거는 국회의 자율권이다. 명문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건 자율권이다. 자율권이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의결을 하기 전에 이 탄핵 소추안은 이미 다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의원들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문제죠. 8인 재판관을 해서 결정을 하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또 고리가 생길 수 있고, 또 해외에 출장을 가야 될 것을 염두에 둬서 의사 종족수와 의결 종족수를 두고 있다. 7인이 있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만약에 9명이 재판관만 있을 때만 재판하라는 이야기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던가요? 일단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죠. 그렇죠. 예. 처음에 각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각 말하자면 소속 요건 헌결이라서 각하 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에서 이것을 심판할 자격이, 그러니까 이 심판할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충분히 심판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 적법해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했던 거고, 예. 그 문제가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보고 8명의 재판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재판관이 진행한 재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특별 생방송 정봉주의 품격시대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민변 사법위원장인가요? 전 사법위원장. 전 사법위원장? 예. 그럼 현직은 뭐예요? 변호사? 예, 이재화죠. 이재화 예. 변호사입니다.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계십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네. 될까요? 예. 이 친박 단체들의 과격 시위가 이제 좀 문제가 예. 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오늘 또 그 사고가 났죠. 사고 났죠. 예.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검찰총장도 말씀을 하셨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11시 22분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법의 집행을 유예했던 겁니다. 지금은 현 시점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탄핵 집회에서 지금 과격한 발언을 한 거, 뭐 예컨대 계엄령을 발동을 하라는
주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뭐는 때려 죽여도 된다. 예, 박영수 특검을 뭐 어쨌든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엄연히 범죄죠. 예. 그리고 그 내란 선동이고 그 소요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법의 집행을 유예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아, 네. 예. 그 다시 내일부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입건을 하고 아,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 체포도 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안창호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세력에서 이번 탄핵 심판을 마치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얘기했죠. 보충 의견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핵 인용 결과가 발표된 뒤 서석구 변호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자들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 세력이 만든 사태에 힘을 실어줬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폈는데 서석구 변호사가 개인이고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발언인데 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대리인단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네, 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의 견해인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서석구 변호사는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예, 보수의 아이돌 됐죠 가치는 요즘.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선거제도를 존중하고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보수인데 그걸 부정하는 세력은 그거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이죠. 불순한 세력이죠. 네.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벌되는 그 주장 자체로 처벌되는 겁니다. 민주질서 기본법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데요. 나치 추종 세력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다 처벌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을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고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극우 세력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네. 서석구 변호사 불복하겠냐? 네. 그 말에는 유감이란 뜻을 표명하면서 대리인단과 의견을 나눠보겠다. 그리고 재심 결정, 그러니까 재심을 할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재심은 이론상 가능한데요. 헌법재판소가 위에 다른 법원이 없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다시 결정을 하는데 재심은 하나만 합니다. 예. 재심 사유도 없는 거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저 본 집회장 이거 카메라가 돌아가나요?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뒤에 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는 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그런데 이재화 변호사님, 예, 자유한국당이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예, 탄핵에 반대했고 예, 탄핵은 옳지 않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했던 예. 그 집단이 탄핵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은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요. 비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비호 세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법적 평가를 같이 받은 거죠. 자유한국당이 예. 그러니까 반헌법 세력이죠. 그러니까 위헌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준 헌법이 잘못이다. 예. 이렇게 호도하면서 이제 말인지 이렇게 마시는 건지 잘 헷갈리게 예. 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게?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준 헌법이 잘못이다? 대통령이 예. 잘못이 아니라 헌법이 잘못이다. 강도범이 예.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형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아니, 강도로 처벌하고 절도로 처벌하려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형법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주장 자체가 내란이야, 내란. 내란.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거니까 헌법을 바꿔라. 내에 맞추어서 바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헌법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상한 거죠. 야. 전두엽이. 예. 전두엽이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지금은 시작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지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상한 게 오늘 탄핵 결정됐잖아요. 파면됐잖아요. 네. 그럼 파면됐으면 우린 즉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저에서 하루 더 자겠다 그러면 그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가 민간인이 된 시점은 오늘 11시 22분에 민간인이 됐습니다. 민간인 됐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그럼 있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불법 점거인데 최소한 자기가 이제 천국유학 될 거로 착각해서 준비를 못했다 그러더라도 예. 입장은 밝혀야죠. 나는 그러니까 짐 살려고 하고 영달차도 부르고 이러려면 최소한 6시간이나 12시간의 말미를 달라. 예. 이렇게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벼랑간에 네. 무슨 사정이 있었고 네. 국회의원도 돈 먹고 이렇게 재판받고 아웃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네. 국회 경비가 바로 사무실 앞에 와갖고 방 빼세요 이래요. 그렇죠. 그럼 좀 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드릴까요? 그러면 내일 나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 아니거든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국회의원직을 잃었으니까 한 두세 시간 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가시고 간단한 짐을 챙겨갖고 나가시고 나머지 짐은 보장을 통해갖고 그래요. 소포로 보내든지 싸갖고 네. 나중에 보내는 거거든요. 가방 하나 하고 몸만 일단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양치할 칫솔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최순실이 없으니까 예. 누가 칫솔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들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지금 나가고 예. 나머지는 우리 국회 직원들이 정리해서 삼성동 자택으로 보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서실의 직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 알아서 다 챙겨갖고 삼성동으로 다 보내주겠죠. 어허. 그런데 또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대통령은 이제 지금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면된 건 아니니까요. 그대로 있죠. 아하. 그리고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은 인수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대통령 비서실 체계가 예. 후임의 그 인선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현재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네. 후임 대통령이 이제 지금 5월 9일로 가장 유력해지는데 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그전에는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네. 2월 25일까지 약 2달 동안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2달 동안 준비해서 인수위원회가 끝나자마자 2월 25일 날 취임하면서 대통령직이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는 5월 9일 날 만약에 이번에는 네. 선거가 있으면 선거 그 다음 날서부터 청와대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출근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있어. 그때까지 안 나오고.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일요일까지, 최소한 일요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강제 체포예요, 체포. 네. 체포에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아니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해서 박수 받으면 저기 태국에서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변호사. 아니 강력한 게 아니고요. 법에 있는 대로 제가 이야기. 법에 있는 대로. 네. 안 나오면 체포하고 끌어내야 아니 된다. 정봉조 의원님이 예.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말 할 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재하 변호사 집에 가면요 은혜로운 분이 오셨다 그러고 계속 대접하죠. 아, 근데 이게 좀 헌정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잠깐만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본방송 PD님 본방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만 남겨 세상이 올 때까지 늘 잊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감사. 앞서서 나가니 사랑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 자여 따르라. 예. 아니 이재하 변호사님 아주 노래도 잘하시네요. 혼자 하는데 두 명이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예. 자, 이제 예. 아까 저는 5월 9일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선거 기일은 예. 언제까지 공고해야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 20일까지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정확한 공고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변호사에 대한 만주 변호사도 모든 법을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게 있죠. 원래는 어제쯤에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네. 어제쯤에 입장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네. 오히려 이동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네. 그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었지만 헌재 재판관 출신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때는 헌재 재판소장으로 청문회까지 거쳤던 분이고, 근데 이제 뭐 돈 문제나 이런 게 많았고 결국 소장은 안 됐지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해줘야 한다. 네. 아니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헌재 탄핵 인용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12월 9일 이전까지는 대통령이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제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자. 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하. 그리고 진실 은폐만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정도 사과를 할 사람이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놔두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이지아 변호사님. 하여튼 연구대상입니다. 아마. 아니, 시간 많으세요? 네. 뭐 쓸데없는 걸 연구하세요. 이지아 변호사님. 예. 정말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이 촛불 현장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그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공개 방송을 이어왔고요. 네. 그래도 오늘 다행히, 우리가 신뢰를 보냈던 특검도 적절한 활동을 끝냈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들도 오늘 국민들의 뜻에 부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헌재 재판관들께, 이정미 대행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께, 그분들도 이제 오퍼스맨 같은 변호사 아니에요? 네. 선배 변호사로서 예. 한 말씀 하시죠. 뭐 저보다 후배는 없고요. 다 선배인데요. 다 선배요? 아니, 예. 변호사는 여가 더 선배 아니에요? 변호사 경륜이나 나이로 봐서 이정미 재판관이 제 대학 2년 선배입니다. 누가요?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대학 2년 선배입니다. 대학 2년 선배예요? 예.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도 했지만 이번 판결만은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정미 재판관이 밝혔듯이 헌법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아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문을 저는 서내려 갔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퇴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가장 그 위대한 판결을 했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오늘 강조했던 것은 헌법의 요체는 바로 국민이고, 예. 국민을 외면한 헌법은 있을 수 없고, 예.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촛불을 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예. 자, 오늘 헌재 판결 내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지아 변호사를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네. 땡큐. 감사합니다. 네,